영혼을 찾는 자라면 이 안개를 건너야 합니다. 앞서간 발자국도 없고 따라오는 소리도 사라져 버리는 곳. 이곳에서 영원을 보는 건 지극히 순간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건 지독한 속임수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헛된 시도입니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은 순식간에 스칩니다. 한 계절을 넘어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비밀입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어 순간을 움켜쥡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들떠있는 기분. 봄입니다. 다정한 부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새죠. 미리 암컷을 정해서인지 수컷은 느긋해 보입니다. 낮에는 사람 눈을 피해 나무 밑이나 가지 위를 자주 찾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은 봄, 둥지를 찾아야 하는 계절입니다. 암컷입니다. 부부의 비밀입니다. 한 배에 보통 10개, 많으면 20개, 28일 후면 새끼가 나옵니다. 이때쯤 수컷은 암컷을 떠납니다. 사실 소문과는 다르게 알품기는 암컷만 합니다. 자신의 솜털을 뽑아 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둥지를 비울 때가 있으니까요. 성가신 녀석이 찾아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벌도 나무 구멍에 집을 짓죠. 여기저기 둘러보다 집주인에게 혼이 납니다. 솜털을 다시 덮습니다. 어디 나갈 일이 생긴 것 같죠?
솜털은 어미가 없을 때 온도를 지켜주는 이불 같은 겁니다. 알과 알 사이를 촘촘히 메웁니다. 꼼꼼한 게 어찌나 더딘지요. 처음 새끼를 낳아본 어미처럼 걱정을 싸맵니다. 나와서도 사방을 경계합니다. 암컷이 물을 가장 오래 떠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참을 웅크리고 있더니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느티나무에 둥지를 숨겨뒀다는 건 모두에게 비밀입니다. 낮과 밤이 스치는 시간입니다. 배 소나무 껍질 모양의 무늬, 솔부엉이입니다.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밤엔 안 되는 게 별로 없는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쪽으로 머리를 돌립니다. 먹잇감의 행동을 지켜보며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울 때입니다. 박쥐입니다. 점점 정확하게 소리를 찾아갑니다. 범위를 좁히고 봤습니다. 공중에서 낚아채네요. 새끼를 키울 땐 거의 모든 밤 시간을 사냥에 바칩니다. 다섯 번에 한 번 정도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은 이 어둠을 대나처럼 꿰뚫습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머리를 맞추고 눈으로 확인. 시력, 청력, 그리고 날개의 협동. 이 숲에서 솔부엉이는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앉아있죠. 빛이 아니라 어둠을 기회로 선택한 자들의 시간. 이제 둥지를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두 달은 더 부모를 조르면서 살아갑니다. 시력과 청력도 갖추고 무엇보다 튼튼한 날개를 가져야 하죠. 어미의 솜씨를 볼까요? 어둠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 날개로 소리도 없이 천천히 한 번 놓치고 나서도 다시 방향을 트는 저 순발력. 먹이에 닿기 전에 앞발을 내밀어 일격을 가하고 동시에 앉을 자리를 찾는 기민함. 정지 비행을 하다가 매처럼 낚아채는 기술. 먹이를 꼼짝 못하게 장악해버리는 힘센 다리와 발톱. 솔봉이 새끼는 이런 어미의 모습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 역시 이 밤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입이 거의 없습니다. 겨우 1.1cm. 하나는 작지만 때로 몰려다니죠. 오후, 바람 없이 맑은 날. 암컷이 페로몬을 뿌리고 도망가면 수컷들이 따라붙습니다. 짝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줄이고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해 이런 군무를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혼인기둥, 온 종족의 운명을 걸고 날아오른 자들의 건축물. 수명이 2, 3일밖에 안 되는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오로지 짝짓기에 몰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말이죠. 이것은 입이 거의 없는 자들의 아우성입니다. 살아있는 목숨들은 순간을 붙잡습니다. 바람이 밀면 미는 대로 몸을 맡깁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도 버티는 방법을 알죠. 비가 내릴 땐 사정없이 내리고 더울 땐 사정없이 덥고 그런 날씨에 벼가 익습니다. 영원히 신에게 속한 시간이라면 그 중에 순간을 잡아 쓰는 것이 목숨입니다.
이 느티나무 기억하시죠? 어미는 또 입가에 솜털을 묻히고 있네요. 땅에는 족제비, 너구리, 삭, 공중엔 매. 누가 올세라 꼼꼼하게 살펴보는 어미입니다. 평소보다 사방을 경계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나무를 기어오르는 뱀도 곤란하죠. 다시 아래를 살피더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누군가를 부릅니다. 새끼들입니다. 까마득한 높이, 어미가 부릅니다. 첫 번째 새끼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찔한 하강. 그리고 충돌. 다음 차례입니다. 이것이 원앙의 출생신고입니다. 저 작은 날개를 펴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두 발을 버둥거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민들레 씨앗 같은 저 가벼운 존재감. 어미는 계속 새끼들을 격려합니다. 그 신호에 이끌립니다. 보통 새들은 날개가 튼튼해져야 둥지를 떠나는데 원앙은 날개가 마르자마자 이렇게 떠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 시작되죠. 운 나쁘게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찾지 않은 게 어렵죠. 미처 예상치 못한 이런 일, 살면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건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을 버둥거립니다. 약 50g,
너무 가벼운 몸이라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서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미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알에서 나와 이 높이에서 떨어지는 원앙 새끼들. 용기를 내는 것에서부터 원앙의 삶은 시작됩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데리고 물로 가야 합니다. 최후에 떨어진 새끼까지 끌어모읍니다. 봄날부터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보내오는 생존 신호. 반딧불이입니다. 반짝반짝. 수컷은 꽁무니에서 두 줄 빛을 냅니다. 이들에겐 두 주의 시간이 있죠. 그 안에 짝을 찾습니다. 암컷은 한 줄 빛을 냅니다. 두 주 동안 이슬만 먹으면서 이렇게 불빛으로 짝을 찾습니다. 가만히 보면 불빛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멋대로 깜빡이다가 나중엔 동료와 박자를 맞춥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에게 알맞은 짝을 찾는 신호죠. 그 빛을 보고 암컷이 수컷을 찾아왔습니다. (1년에) 거의 250일을 애벌레로 살았습니다. 겨우 2주 안에 자신과 같은 종을 찾는 일이 이 종의 숙제입니다.
짝을 짓고 4, 5일 뒤 암컷은 300개에서 5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렇게 종의 역사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빛은 울음처럼 절박함입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대해 알고 싶다면 눈을 감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이번엔 빛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박쥐는 눈보다는 귀로 삽니다. 오렌지 빛이 선명한 붉은 박쥐. 곤충을 먹고 삽니다. 시력도 약하면서 곤충이 있는 데를 정확하게 알죠. 얼굴이 무시무시합니다. 곤충 먹는 박쥐는 좀 이렇게 생긴 편입니다. 날아다닐 때도 꼬리의 도움을 받고 사냥할 때도 꼬리로 잡은 채 이동합니다. 낮에는 새가 곤충을 잡아먹는다면 밤에는 박쥐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먹이를 찾고 진로를 정할까요? 귀가 얼굴의 반 정도, 눈은 작습니다. 눈보다는 귀로 산다는 게 얼굴에서도 드러나죠. 곤충이 내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알아냅니다. 곤충을 발견하여 추적하고 사냥하는 데까지 불과 0.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뛰는 게 아니라 나는 것. 눈이 아니라 귀, 낮이 아니라 밤. 이런 선택 때문일까요? 전체 포유류의 4분의 1이 박쥐물입니다. 중대백로는 지금 물 위에 자신의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걷는 중입니다. 많이 컸네요. 해가 한풀 꺾이니까 새끼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원앙은 새끼에게 직접 먹이를 먹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주로 식물의 씨앗,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참 용감했던 이 새끼들은 내년이면 자신의 둥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안개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뻐꾸기 새끼가 어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미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올해도 뻐꾸기 어미는 이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았습니다. 뻐꾸기는 남한테 제 새끼를 맡깁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들은 애초에 이 녀석이 다 제거해버렸죠. 어떻게 이 작은 새는 해마다 속을까요? 그래도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사라지는 일은 없죠. 어떤 힘이 이 균형을 맞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낮 쏙독새 한 마리가 멍하니 있습니다. 쏙독새는 야행성입니다. 그도 새끼를 키웁니다. 세상의 별의별 일들, 그것은 새끼에 관한 얘기죠. 낮에 쏘다니는 짐승들도, 어둠을 노리는 짐승들도 몸을 감췄을 겁니다. 빛은 소리보다 빠르고 무거운 건 아래로 떨어지죠. 중력의 힘으로 갈색의 포자를 터뜨립니다. 수억 개의 포자가 먼지처럼 공중에 흩어집니다. 이 중에 몇 개나 자신의 자손을 다시 가지게 될까요? 희박한 확률의 전 생애를 건, 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 도박꾼인지도 모릅니다. 새끼를 키우는 자들의 무거움, 이런 때에도 어미들은 둥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과는 다른 속도의 바람이 붑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씨앗을 날립니다. 단풍나무입니다.
지금은 씨앗을 떨어뜨릴 때죠. 다 익은 씨앗은 반으로 쪼개진 후 공중에서 빙빙 돌며 날아갑니다. 모든 날개 있는 것들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모습에서 인간은 헬리콥터를 상상해냈죠. 참매 한 마리가 바람을 잇고 있습니다. 적을 먼저 발견한 메토끼가 뜁니다. 내 발과 날개의 싸움. 토끼는 도망치는 데 선수입니다. 뛰다가 도주 경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뜁니다. 직선거리 경주에선 승산이 없으니까요. 참매는 그걸 따라붙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80km. 그러나 참매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몸속에 꽂히기만 하면 끝입니다. 거의 잡힐 뻔한 상황에서 다시 빠져나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때가 제일 포기하고 싶을 때죠. 아무리 달려도 참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낮은 덤불로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사방에 날리는 토끼털. 이미 토끼의 몸은 찢겨져 피가 낭자합니다. 이제부터 토끼와 참매, 버티는 자들의 전쟁입니다. 숨이 턱에 차고 몸이 꺾이고, 참매에게도 토끼는 벅찬 상대입니다. 낮게 날아와 표적을 향해 떨어지는 참매.
발톱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버팁니다. 강자와 약자의 싸움이 아니라 목숨 대 목숨. 죽는 순간까지 목숨은 삶을 향합니다. 강물이 거의 얼어붙은 날, 물총새입니다. 원래 여름이 끝나면 동남아로 돌아가는 철새입니다. 눈이 오면 세상이 공평해지죠. 깔따구가 날아오르던 하늘, 참매와 토끼의 들에도 눈이 쌓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자신의 시간을 맞은 생명들, 이 시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여름철 이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았죠. 저 물고기 사냥꾼은 추위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얼렸다 풀렸다 하는 동안 겨울은 깊어집니다. 지금은 물고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 강물이 다 얼면 속절없이 굶어 죽습니다. 겨울이라 물에서 나오자마자 죽어버린 물고기를 계속 두들게 됩니다. 여름철의 습관을 그대로 간직한 채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온몸을 얼려버리는 추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실패는 뼈 아픕니다. 여름을 살던 물총새. 그는 자신의 순간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순간을 바꾼 걸까요?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순간들이 눈 한 번 감았다 뜨니 사라져 버립니다.